그들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자리에 앉아서 1년치의 술을 다 마셨으니 아무리 내공이 고강하다 해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그들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석파천은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고, 배야. 야단났다. 굉장히 아파오는데. 그는 배를 얼싸안고 허리를 구부렸다. 뚱뚱이와 홀쭉이는 서로 쳐다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뚱뚱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배가 아프다고. 멧돼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체했나?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외다. 아이고 야단났다. 그는 벌떡 일장이나 뛰어올랐다. 뚱뚱이와 홀쭉이도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석파천이 죽기 직전에 사력을 다한 일격을 가해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데 뜻밖에도 석파천은 휙하니 한 그루 커다란 나무를 향해 일장을 후려치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내력을 돋우어 뱃속의 약물을 해소시키려고 했다. 그 구구한과 열화단의 독성은 엄청난 것이었다. 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고통에 의해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손과 발에 경련이 일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그는 다시 왼손으로 일장을 들어 그 나무를 격타했다. 그리고 나니 복통이 좀 나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다시 일장을 갈겼다. 그 커다란 나무가 마구 흔들거리며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석파천은 복통이 좀 나아진 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잠시뿐. 이번에는 수많은 칼이 마구 뱃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버럭버럭 악을 쓰며 손과 발을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자연히 그 전에 배운 무공을 모조리 펼치게 되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데다가 지금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초식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저 후려치고 때리고 지랄 발광하듯 손발을 마구 휘저은 것이다. 하지만 손짓 발짓에 공력이 실려 있어 그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차츰 그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일권 일장을 내지를 때마다 복통이 조금씩 가셔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뚱뚱이와 홀쭉이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자기들이 갖고 다니던 술에 중독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공력이 흩어지는데 그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서 누구나 미친 호랑이처럼 날뛰다가 자연히 죽을 힘을 다하여 옆에 사람에게 덤벼들게 마련이라는 것쯤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석파천같이 공력이 심우한 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덤벼든다면 자기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때 석파천이 펼치는 무공이 어떻게 보면 설산파 무공 같고 어떻게 보면 정씨 집안의 무공 같기도 해서 아리송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무공으로는 석파천의 그와 같은 초식은 전혀 눈에도 차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과 발에 실린 기운이 엄청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석파천의 내력이 심오하기는 하나 무공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구구한과 열화단의 독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네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조금 전에는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쓴 구구한과 열화단 그리고 술이 아까울 지경이었다. 원래 음양이 상반된 맹렬한 약기운이 한데 모임으로써 중화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석파천이 연마한 주된 무공은 나한복마공이었다. 만약 그가 한 가지 약주만 마셨다면 그와 같은 극독에 아무리 내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뚱뚱이와 홀쭉이가 동시에 두 가지 약을 쓴 것이고 그 결과 두 가지 약은 서로 융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현철령의 주인인 사형객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관계로 석파천은 그에 대항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이때 한참 몸부림을 치듯 권장법을 쓰고 난 후 뱃속의 독이 내력을 따라
점차 손바닥에 도두어지자 석파천은 한결 고통이 가셔지는 것을 느꼈다. 복통도 점차 가라앉았다. 이윽고 뱃속의 독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게 되자 복통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 조금 전에는 창자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소이다. 정말 혼이 났어요. 뚱뚱이와 홀쭉이는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의 내공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와 같은 감탄을 하면서 뚱뚱이는 넌지시 그에게 물었다. 이제 배는 아프지 않은가? 석파천은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프지 않소이다. 그는 돼지고기를 한 점 집어들었다. 이미 숫덩이가 다 된 고기였다. 그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던 그는 자기의 오른쪽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한 붉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붉은 반점 가장자리에는 무수한 파란 점이 돋아나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그만 탄성을 발했다. 이게 뭐지? 왼손을 보니 왼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공으로 극독을 손바닥에 모으게 된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내력을 운용하여 독을 몸 밖으로 제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조리 손바닥에 모인 것이었다. 뚱뚱이와 홀쭉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내력을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르니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천품을 타고났거나 특이한 체질이 아니라면 우연히 영약을 먹고 그와 같이 내력이 심오해진 것일 게다. 본래 두 사람은 그가 아기를 갖고 접근해 온 것이라 생각했으나 중독이 되어서 거의 미친 상태로 나무들만 쳤을 뿐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서도 전혀 악독한 빛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자신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와 같은 수단으로 어수룩한 젊은 사람을 대한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석파천은 손바닥을 한번 무릎하게 쓱 문지르고는 멧돼지 고기를 뜯으며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서로 의형제를 맺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더 연세가 많으신지 그리고 두 분의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두 사람은 석파천이 극독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었다. 평소 자부심이 강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그들은 언행일치를 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멍청한 젊은 녀석과 형제의 의를 맺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번 내뱉은 말을 저버릴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하더니 뚱뚱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장삼이라고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이네. 내가 이사아우보다 몇 살 더 먹은 셈이지. 그는 넌지시 물었다. 소형제, 자네는 성과 이름이 없는데 우리와 어떻게 의형제를 맺지? 석파천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나의 본래 이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사부가 새로 지어준 이름인 사옥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구려. 뚱뚱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형제의 의를 맺어야지.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낭낭히 외쳤다. 장삼은 이사와 사옥도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의 의를 맺게 된 것을 하늘에 알리는 바이며 이후로는 고락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어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었을 때 장삼은 이 멧돼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해 구워질 것을 맹세합니다. 하하, 장삼이란 물론 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고 한 번도 칭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홀쭉이 역시 한쪽 무릎을 꿇고 맹세를 했다. 이사는 장삼과 사옥도라는 두 분과 오늘 형제의 의를 맺는 바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육시를 당하거나 화살의 고슴도치와 같은 꼴이 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흐흐흐. 하지만 전혀 강호의 경험이 없는 석파천은 그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홀쭉이의 뒤를 이어 하늘에 맹세했다.
나는 장삼과 이사 두 형님과 더불어 형제의 의를 맺는 바입니다. 좋은 술과 고기가 있을 때 두 분 형님이 먼저 드시도록 하고, 그 누가 두 분 형님을 해치려고 한다면 제가 먼저 그들을 막겠소이다. 그는 더욱 언성을 높여 낭낭히 외쳤다. 제가 만약 이 말을 어긴다면 방금 겪은 복통을 매일 겪게 해주십시오. 뚱뚱이와 홀쭉이는 너무나 진실에 찬 그의 어조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곧 몸을 일으키더니 뚱뚱이가 입을 열었다. 셋째, 우리 두 사람은 볼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겠네.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하겠구먼.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방금 두 분 형님은 고락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소이까? 나도 할 일이 없으니 같이 가겠소이다. 뚱보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우리는 손님을 접대하려는 것일세. 같이 가보았자 아무 재미도 없네. 그러니 자네는 가지 말게나. 그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홀쭉이 이사 역시 장삼의 뒤를 급히 따랐다. 석파천은 여지껏 친구라고 가져본 적이 없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형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기쁜 그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여간 섭섭하지 않아 그들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만큼 두 분 형님을 바래다 드리지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게. 이어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제 다시 만나 조금 전처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될지 모르겠구려. 홀쭉이 이사는 음침한 얼굴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뚱보 장삼은 시큰둥한 어조로 말했다. 아우, 자네 사부가 자네에게 사억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며. 그럼 자네 사부가 그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 우리가 이미 금난지교를 맺었으니 우리 두 형님에게 속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석파천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형님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은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의 어머님은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삼은 하하 웃으며 말했다. 으하하. 계잡종, 계잡종이라. 그 이름은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구나.